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 공부 방법이라는 게 되게 장기적인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내일 성과 있다? 전 그렇게 끌고 가는 여러 가지 공부 방식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특히 저는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뭐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뭐 연상을 갖다 한다던가 뭐 첫 글자, 저도 이게 첫 글자를 강조하긴 하지만 쓰기를 해서 뭐 당장 내일 뭐 100단어를 갖다 외우게 한다던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그 다음날 시험은 잘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진정으로 실력을 갖다 쌓는 거하고는 저는 관계가 상당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방법이 완벽하게 개발된 걸 갖다 2년 전으로 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제 상황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론만 완성이 돼 있지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갖다가 다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여러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목표로 잡으면 그래도 70에서 80%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마다 유형이 되게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좋지 않고요. 또 저는 학생 개인의 의사를 갖다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롱런하죠. 그래서 일단 저는 사실 욕심에는 학생들한테 저번 성적표, 이번 성적표 다 받아가지고 비교하고 싶었는데 사춘기 학생들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제가 부드럽게 말해서 들질 않더라고요. 네. 옆에서 이제 저한테 몇 번 충고하시기를 그죠? 좀 강요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저 옛날엔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학생들 한 달 가르치고 끝날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이 공방식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가 뭐 첫 번째 계단이 뭐 3개월 걸리고 마지막 계단, 원하는 계단까지 갈 때 1년 6개월이 걸리거나 혹은 3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기분을 갖다 제가 상하게 해가지고 강요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확실한 성적표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한 명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제가 이제 이름을 갖다 쓰면 미성년자 개인 보호에 아무래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코드명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프릴 학생은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고 기초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는데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그림 그리기부터 밀려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거의 하지 않고 머리가 나쁜 학생은 아니라서 이해하고 넘어가서 시험은 대충 보고 학교도 나쁘지 않은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요. 이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맞고 나서 보니까 뭐 중2, 중3, 특히 중3에 방정식, 그 다음에 함수, 이차함수 나오잖아요. 중3 보면. 이 그림 그리는 걸 전혀 못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을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가르치려면 미적분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2차 함수를 이해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 미적분을 가르쳐? 그죠? 네. 근데 저는 제가 매번 주장했다시피 기초가 없으면 그냥 어려운 거 나가면서 옆에 선생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설명해주고 복습을 하다 보면 이 진도 나가는 거에 크게 밀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주장을 여러 번 했었어요. 안 그러고 만약 이런 학생을 중2, 중3 이 과정을 다 거치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거쳐서 3년치를 갖다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거 나가자 그러면 아마 내년 수능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그 비현실적인 주장을 믿지 않고요. 단계론도 믿지 않습니다. 수학에서 단계론이라는 게 뭐냐면 중1 걸 모르면 중2 걸 모르는 거고 중2 걸 모르면 중3 걸 당연히 모르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고3인 학생들이 수학 기초가 없으면 중1 것부터라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걸 갖다 단계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계론이 저는 진실성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옆에 선생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 목표를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가르쳐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과연 건너갔어요. 이 강을 건너갔습니다. 물론 이제 성적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100%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기초 문제가 6문제 나왔고 5문제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 학생의 말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옆에 또 우리 계시지만 우선은 첫째 제가 안 잘렸잖아. 네, 워낙 제가 이제 매번 그 학생들한테도 설명하고 부모님한테도 기회 되면 설명드리는데 방식이 되게 새롭잖아요, 그죠? 굉장히 새롭잖아요. 일단 뭐 아이패드 사용하는 것부터 뭐 요즘 아이패드 사용하는 사람들 좀 늘긴 했지만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심지어 아이패드를 대여해주고 숙제도 아이패드로 내주고 검사도 아이패드로 하고 그 다음에 복습 엄청나게 강조하고 뭐 이런 등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부모님들이요 아니 학생들이 일단 못 참아요. 그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사실은 강남 쪽에서 과외 선생이나 뭐 이런 걸 하다가 쫓겨나다시피 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새로운 공부 방식을 갖다가 일종의 그 실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험을 갖다가 하는 느낌에서 학생들이 나 이거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감에 이거 별로 안 좋다 생각하면 거기다 시험 성적이 나빴다, 예상보다 성적이 안 나왔다, 이거 계속 배울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쫓겨나다시피 네, 왔던 그런 그 처지도 있는데 여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초 문제긴 하지만 6문제 중에 5문제 맞았다. 원래 이번 목표는요, 제가 이 학생 가르친 지가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한 반년 가르쳤는데 빠져있는 게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빠져있는 학생을 6개월 가르쳐가지고 반에서 1등하게 만든다? 그거는 뭐 이 학생이 뭐 타고난 천재이거나 드라마라면 가능하죠. 근데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어떻게 기초 그렇게 부족했던 걸 무릅쓰고 6문제 중에 5문제 맞았으면 저는 상당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분하게 그 모르는 문제를 갖다가 나가면서 모르는 부분들마다 필요한 설명들을 갖다가 해주면 기초가 없어도 진도를 나가는데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습니다. 꽤 힘들긴 해요. 꽤 왜냐하면 워낙 아무것도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목표 100%로 잡으면 한 90%는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합니다. 다음번에 또 에이프릴 학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이라고 써져 있는 이 학생은요,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에요. 공부에 대한 열의도 되게 강하고 알아서 공부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특히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저번 시험에 처음 보고 나서 놀랬던 게 나름대로 다 이해하게 제가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체크합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시험 매일매일 저희 설명했던 것들 다시 시험 치거든요. 거의 안 틀려요. 90% 정도, 90%가 뭐야? 거의 95%? 100% 정도 항상 맞았어요. 근데 막상 시험을 갖다 보니까 기초 문제가 한 8에서 10문제 정도 나왔는데 절반을 못 맞아요. 절반을. 처음에 이제 이 학생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저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봐야 되겠어요. 막상 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제시가 시험지를 좀 갖고 와달라. 엄청나게 못 봤다라고 해서 시험지를 갖고 와달라라고 부탁을 했더니, 네. 그 다음에 분석을 갖다 해봤더니, 이거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랑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냥 기초 문제를 절반 이상을 틀려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기초 문제를 절반 이상 틀렸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학생에게는 이제 제가 처방을 어떻게 내렸냐면, 기초 문제를 더 풀어라. 복습을 더 많이 하고 확실하게 기초 문제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충고를 했고, 근데 이번에 잘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물론 이 학생도 이제 시험지를 이번에는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춘기 학생들에게 뭔가 강요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났고요.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이제 복습 횟수 추천은, 처음에 저는 보통 4회는 해라, 4번은 복습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이 학생은 6번 복습은 해야 된다. 이 학생은 왜 이렇게 됐냐면, 시험 볼 때 상당히 떨어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거기다 리듬이 굉장히 빠릅니다. 성급하다 보니까 실수가 잦은데, 긴장까지 엄청나게 하면 당연히 복습 횟수가 좀 많아야 풀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충고를 냈고, 제가 보기에는 꽤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보시기에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서머 학생에서 오늘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 학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공부에는 제가 그 적정한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시간을 오버하게 되면, 너무 과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좀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물론 이제 성과가 좋으면, 결론을 보고 행복하는 학생들이라면 좀 몰아쳐도 되겠지만, 사실 그런 학생을 미리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도하게 시간을 갖다 투자하는 걸 갖다 굳이 바라지 않고, 고등학생들은 한 2시간에서 4시간 하루에, 2시간 좀 안 되겠다. 사실은 1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고3 정도 돼야 한 뭐 4시간에서 6시간. 사실 저는 4시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4시간이 넘어가면 저는 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은요, 이 서머라는 학생은 하루 1시간 절대 안 돼요. 공부 시간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제가 보기엔 30분도 넘을까 말까. 시험 기간이 돼야만 30분이 넘어가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은 또 숙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숙제를 전혀 내질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특징이 뭐냐면, 이 모든 학생들에게 숙제가 전혀 없어요. 그 참 웃기잖아요. 그죠? 보통은 많은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런 말 들으면 좀 뭐하지만 숙제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패배하지 않는 학원 강사의 공식을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막 그 초등학생들 뭐 6학년한테 워낙 숙제를 많이 해줘서 얘가 새벽 1시까지 숙제를 하다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나 이 과외 좀 안 다니면 안 되느냐고 막 우는 경우를 갖다 본 적도 있어요. 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공부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일단 공부 방식을 갖다 강조한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공부 시간을 강조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공부 방법을 내가 좋게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공부 시간은 적정한 정도만 하면 되고 구태여 많이 할 필요 없어. 이게 정상적이지. 내가 잘 가르쳐 줄 텐데 숙제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공부 시간도 엄청나게 많아야 돼 라고 말하면 앞뒤가 맞아요? 아니요. 숙제를 엄청나게 내주고 공부 시간을 엄청나게 많도록 강요하면서 잘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거는 앞뒤 모순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옆에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숙제 안 내줍니다. 지금 오히려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은 제가 좀 내줘요.
얘네들은 진짜 집에 가면 공부 안 하잖아요. 숙제 없으면. 근데 고등학생들은 좀 어느 정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숙제를 내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습까지 해서 검사 맞고 가도록 하고요. 공부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최대 한 번 올 때 3시간 이상 붙잡는 경우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2시간 이내에 해결하고요. 네, 그것만으로도 성적이 나쁘지 않게 올라가거나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갖다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 방법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앞뒤가 말이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서머라고 불리는 이 학생은 제가 보기에 평균 하루에 1시간 이상 안 되고요. 진짜 가까스로 4번 내지 6번 정도 복습을 아슬아슬하게 채웠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주 2회 수업에 2시간씩 해갖고 원래 4시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많이 빼먹었어요. 이 서머라는 학생은. 한 8번 빼먹었나? 정말 많이 빼먹었어요.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 해갖고 원래는 4시간이 돼야 되는데 아마 한 2시간에 3시간 정도 네, 이 정도 공부하고 숙제도 전혀 없었고 했는데 이번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국 기초 문제는 다 맞았고 문제를 푸는 공식 같은 게 떠오르지 않아서 문제를 갖다가 틀린 건 없다. 단지 어려운 응용 문제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학교도 그렇게 나쁜 학교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평준화 지역이고요. 사실 이렇게 공부 안 했는데 그 정도 나오면 나쁘지 않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 학생에게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좀 빠지지 마라, 제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보충도 열심히 해주는데 학생들이 따라만 와주면 보충을 열심히 해서 보충이라는 게 공부 시간 늘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공부 시간 채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 4시간 숙제 전혀 없고 주 4시간씩 수학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성적이 구조 올라갔다고 표현까지는 못하는 게 3시간이 안 돼서 네, 자 에이프릴, 스프링, 서머 각각의 특징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을 지금까지 가르쳤고요. 나머지 학생들도 차차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 이제 앞으로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이라도요. 자신 있게 말하지만 이 방식으로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느냐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또 시간은 얼마나 걸려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틈틈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도 뭐 마음의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봐 준 분께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이게 다른 학생들 갖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